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죠? 자, 이번에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의 종말.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시대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 지금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도 재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데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요. 이 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자는 토드 로즈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교육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성적 미달로 중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ADHD 장애가 있는 그는 주의가 산만해 교사들에게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학교에서 요구되는 평균적인 지능을 학생도 평균적인 성격을 지닌 학생도 아니었기에 결국 모난돌이 되어 학교를 떠나야 했죠. 그러나 토드 로즈가 오히려 학교에서 벗어나면서 인생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주입식 수업 대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흥미로운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세계적 인물이 되어 자신과 같이 평균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평균적 재능, 평균적 성격이란 실제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같은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대신할 혁신적 교육법과 평가법 또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의 교육이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본 겁니까? 자,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 자체가 평균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평균적 발달에 맞춰 성장하는지 그에 못 미쳐는지 비교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몸을 뒤집고 기고 일어서서 걷는 발달 단계가 모두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둘째가 말을 잘 못해서 언어 치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 저절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로 평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난이도가 정해져 있기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학습 지체라는 꼬리표가 금방 따라붙죠. 아이 스스로도 성적표를 받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뇌과학 측면에서 평균의 허구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의 평균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이 곧 정상으로 평가되지만 fMRI 뇌 스캔 영상은 평균적인 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02년 마이클 밀러라는 신경과학자는 참가자들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명의 뇌도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개인별로 나름의 체계를 띠는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다른 연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평균적인 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변수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평균적인 두뇌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쎄요, 정말 의미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요. 평균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암기와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중고를 거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선 평생 다시 볼 필요도 없는 엄청난 양의 과목을 공부해야 되죠. 수학의 미부적분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것은 원래 실질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기 위해 만든 방법과 평균적인 사람들을 평균적인 직업에 배치하기 위한 분류 작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적인 작업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낭비적인 일이며 결국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평균의 능력보다는 자신만의 뇌의 개성으로 사회에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까? 자, 저자는 2장 교육혁명을 위한 개개인성의 원칙에서 평균주의를 벗어나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들쭉날쭉의 원칙, 두 번째가 맥락의 원칙, 세 번째가 경로의 원칙입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첫 번째, 들쭉날쭉의 원칙. 이걸 또 원칙이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현대 교육의 근간을 세운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학교 성적과 직업 생활의 성공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에겐 일종의 전반적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가설이죠. 그러나 실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IQ라 해도 각 개인이 가진 지능은 분야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공부든 일이든 아이가 뛰어난 지능을 가진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성과를 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다음, 맥락의 원칙은 어떤 겁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인간의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테스트.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사고형이냐, 감정적이냐. 둘 중에 하나란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 테스트 검사로 아이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드 로즈는 모든 인간이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모순적인 성향을 둘 다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반응할 뿐 도덕성도 인내심도 성실성도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이의 본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과 맥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로의 원칙. 여기서 경로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는 평균적으로 밟아야 되는 정상적인 경로가 있잖아요.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나 지능 발달 경우에도 아이가 빠른 성장을 보이면 더 똑똑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보다 뒤처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양 걱정합니다. 이 또한 평균의 허상에 갇혀 착각하는 것이며 실제로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발달의 경로는 존재하지며 개개인에게 적절한 발달 경로가 따로 있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요.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저희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도 지독하게 산만해서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참 열심히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선생님이나 교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쟤 때문에 수업 시간 길어진다고. 근데 이번에 대학원을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 구조가 바뀌려면 먼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읽으면 좋을까요? 자, 아이가 산만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아예 집중 자체를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평균적인 삶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 형태로 교육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에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력이 경쟁력이 아니라 개성이 경쟁력인 시대에 맞게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원